자, 마지막 소식 이 얘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이나 우리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북한의 유감을 표한 뒤에도 이틀 동안 3번이나 쏜 겁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합니까? 북한 노동당 서열에서 10위권 밖에 있는 노동당 총무부장이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통일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누가 또 발표를 합니까? 외무성 부상 차관급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 아래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 불량 국가에게 평가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평가합니까? 이 대통령은 이렇게 북한에서 무시당하고 사과하고도 무시당하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 49%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 일지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그제 오전에 대통령이 무인기에 관련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북한에. 그러자 곧바로 밤에 북한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라고 호평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동해로 발사체 도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통일부가 남북이 의미 있는 진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밤에 북한 잠금철이 개꿈 같은 소리라고 했고 오늘 오전에 쏘고 방송 직전에 오후에 또 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이 외교에도 뭐 상호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호감을 표하면은 호감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호주의라는 게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뭘 사과한 적이 있나요? 자, 장관의 사과와 대통령의 사과는 사실상 격이 다릅니다. 예.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사과와 장관이 사과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어떤 부처 그런 데서 어떤 유감을 표명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다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간 거 이게 이제 개인 일반인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정부가 지원했 뭐 이쪽 사람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주체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했나요?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서 드론을 보내서 사실 청와대 상공 다 찍고 용산 대통령실 다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쓰레기 풍선 얼마나 보냈습니까? 그 사과한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통령이 사과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과로 저는 예를 들어서 한다면 될 문제를 굳이 대통령까지 사과하니까 이제 아마 북한도 꽤 놀랐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사과한 거를 저런 방식으로 깔아뭉개면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의 어떤 이 마음의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의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도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한 행태를 보면 뭐 완전히 사과를 무시한다든지 예. 지금 보면 뭐 계속 도발을 한다든지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 텐데 왜 굳이 대통령이 사과를 했던가? 저는 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외교안보팀에서 이 사과의 어떤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 안 될 문제인데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 저렇게 북한한테 무시당하는 사과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기분 나빠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네.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한 3번 정도 사과를 했죠. 근데 대통령의 사과는 장관의 사과도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말씀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김여정의 공식 직함 직책도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통일부에서 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개꿈 같은 소리라고 하고 지금 대통령의 그런 사과 이후에 이틀 동안 3번이나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하고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은종 의원님께서 아까 트럼프 예시를 드셨는데 저도 이란이랑 미국 전쟁에서 가령 이란 정부가 트럼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합니다. 강력한 표현들을 하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나 행정부가 미국 정부가 일희일비하고 정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마리나 단서는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가령 예전에 뭐 한중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이 뭐 석자에 얼음이 녹으려면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도 은유법으로 썼는데 지금 이 석자에 얼음이 녹이려면 계속해서 어떤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두꺼운 얼음을 과거 어느 정권에서부터 이렇게 켜켜하게 만들었는지도 한번 되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오늘 청와대도 또 이제 안보 긴급 회의도 열고 입장을 냈어요. 이번엔 유화적인 메시지가 아니었고 북한 향해서 모욕적 언사 멈추라 이렇게 또 반박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남북 관계도 사실 뭐 외교적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런 사과, 유감 표명 등도 신중히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저런 그 유감 표명과 외교적 언사를 이 대통령께서 했을 때는 뭔가 약간의 채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채널을 부인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여정이 어떤 그 멘트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이거 평화공존의 진전된 면이다. 소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냥 얘기를 했을까? 뭔가 징후를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김정은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장금철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김정은의 기조를 확인해 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채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께 잘못된 채널을 통한 정보를 전달한 사람도 문책해야 된다. 예. 개인적으로. 이게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게 외교적 멘트를 대통령이 그냥 했을 리는 없고 분명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